식도염 겪어본 분들 증상이 정말 견딜 수 없죠. 신체 어디든 아프면 고생이지만 식도염도 사람 못 견디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에서 가슴까지 타는 듯한 통증이 대표적이죠. 자다가 깨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우울증도 같이 올 수 있죠.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10명 중에 3명이 식도염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식도염 약을 먹기 쉽겠죠. 영어로 PPI로 줄여 부르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이 약을 아마 가장 많이 드실 겁니다. 이 약은 위벽 세포에 있는 프로톤 펌프를 강력히 억제해 버려요. 그래서 위산 분비를 확 줄입니다.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소화성 궤양이나 헬리코박터 세균을 죽일 때에도 쓰는 약이죠. 최근에 나온 신약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PPI 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저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틴으로 대표되는 고지혈증 약은 질환이 없을 때 1차 예방용으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장, 신장, 만성 간염,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 면역 병이 있는 경우에서만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스타틴, LDL 조금만 높아도 바로 약을 받기 쉽죠. 식도염 약인 PP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약을 계속 먹는 것이 정말 건강에 맞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식도염 증상을 다스려준다 해도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PPI 복용에 의해 잃게 되는 5가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위산이 확 줄어들면 당장 속쓰림이나 타는 듯한 가슴 통증은 멀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산이 우리 몸에 나쁜 겁니까? 다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위산에 아주 중요한 2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액을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서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세균이 침투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숨구멍이나 소변기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위장관도 중요한 방어 통로예요. 그런데 위산을 없애버리면 감염병 방지에 중요한 방패 하나를 치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위산은 영양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타민 B12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코발라민이라고도 불리죠. 이 비타민이 장에서 흡수되려면 원래 붙어있던 단백질에서 떨어져 나와 내인성인자와 결합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위산이에요. 그러니 PPI로 위산 분비를 막아버리면 비타민 B12의 흡수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산의 대표적인 2작용을 알게 되셨다면 식도염약 되도록 짧게 쓰는 것이 낫겠다 싶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식도염 약을 먹으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확률을 높이는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암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소화기 암의 위험을 확 올립니다. 전 세계 자료를 싹 모은 메타 분석 보시면 위암 위험은 2배, 대장암 1.8배, 간암 1.8배, 췌장암 발생은 1.7배 올립니다. 보통 관찰 연구에서 1.5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면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서 원인을 제공할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식도염 약으로 인해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기전은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PPI 요법으로 인한 위산 억제는 과도한 가스트린 분비를 초래합니다. 사실 가스트린이라는 위장관 호르몬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체내에 과도하게 존재해서 고가스트린 혈증을 일으키면 종양의 발생 및 진행을 불러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암 발생 기전 중 하나가 감염병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나 비형간염균 생각하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위산 분비가 식도염 약으로 인해서 억제되면 위장 내에서 세균이 과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만성 염증인데요. 이것은 장내 미생물과도 연관돼요. 왜냐하면 식도염 약으로 인해서 체내 산도가 올라가 버리면 장내 미생물 균형도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만성 염증도 나빠지겠죠. 2위를 차지한 병은 폐렴입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위험 정도가 별반 차이 없고요. 식도염약을 복용하는 기간과 용량에 의해서도 위험 정도가 달라집니다. 1-2개월 정도 짧게 식도염약 복용해도 1.7배 폐렴에 더 잘 걸리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면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저용량은 1.7배, 고용량은 2.4배 폐렴이 더 잘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위장 안이 산성이어야 세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죠.
식도염 약의 작용은 위산도 조절을 억제해서 세균 전이 증가, 면역 작용 방해의 기전으로 병원균이 제대로 없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폐렴 증가의 이유죠. 1위인 암과 2위인 폐렴은 원인 제공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고요. 3위는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33% 증가시키는데요. 식도염 약은 말기 신장 질환으로 갈 위험은 90% 가까이나 올려버려요. PPI는 영양소 흡수를 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는 마그네슘도 포함됩니다. 저마그네슘 혈증은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산화 스트레스 증가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합성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장 독성과 연관되죠. 만성 말고 급성 신장 손상도 연관이 있어요. 4위는 치매입니다. 전체 인구를 따졌을 때는 29% 증가하고요. 65세 이상만 따로 떼면 치매 위험을 39% 증가시키는 것이 식도염 약입니다. 식도염 약이 치매를 불러올 수 있는 기전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PPI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 중 하나인 알파베타 펩타이드의 분해를 방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위산이 제대로 분비 안 되면 비타민 B12의 결핍이 온다고 했죠. 이 비타민이 모자라면 뇌가 위축되고 뇌백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빈혈인데요. 빈혈이 심할수록 치매 위험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식도염약은 빈혈 위험을 2.6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철분이 십이지장에서 흡수되려면 삼가철이 이가철로 산화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바로 위의 산성에 의해 촉진되는데요. 식도염약은 이 과정을 막아서 빈혈을 잘 오게 하죠. 마지막 5위는요. 골절이에요. 골다공증성 골절도 포함입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을 28% 증가시키고요. 1년에서 2년 이상 복용하게 되면 그 정도가 훨씬 증가해서 62% 증가하게 됩니다. 식도염약이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요. 그래서 식도염약 PPI가 수명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메타 분석을 놀려봤어요. 50세 이상에서 총 사망 위험은 15% 증가했습니다. 사실 스타틴은 수명을 줄이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식도염약은 수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출시된 신약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피캡,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예요. PPI보다 더욱 위산을 강하게 억제해서 효과를 높이는 약입니다. 최근 약이라 연구가 덜 된 점이 있긴 한데요. 비록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단면 연구 방법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넘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신약 또한 폐렴 1.7배, 급성 신장 손상은 1.4배, 골다공증은 17% 증가시켰습니다. 정리해보죠. 식도염 약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5가지 무서운 병들은 순위에 따라서 위암, 대장암, 췌장암 등 소화기암들, 2위 폐렴, 3위 신장병, 4위 치매, 5위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그나마 짧게 쓰고 저용량으로 사용하면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 식도염에 고생한다고 약을 오래 드시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식도염약을 최대한 짧게 쓸 수 있는 비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살루.